할머니, 오늘 큰 이벤트인데 긴장되지 않으세요? 지은이 제 옆에서 서둘러 진열대 정리를 하며 저에게 이야기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잡고 있던 손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바닥만 잘 닦으면 되는 거겠지?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조금 긴장은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백화점은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정말 중요한 행사예요. 지은이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해외에서 VIP도 오신대요. 국제자선기금 행사가 여기에서 열린다는데 롯데백화점 사장님과 회장님도 지금 오신다더군요. 아, 그렇군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빗자루를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조심하세요. 부장님이 조금 예민해지셨대요. 태현아, 저쪽 층 점검 다 했어? 멀리서 이강현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행사를 책임지고 있는 분입니다. 검은 양복과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그 모습은 멀리서도 그의 엄격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오늘 실수한 사람들은 이 백화점에 다시 올 수 없어요. 알겠죠? 이강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급 브랜드 매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긴장감이 더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이강현 부장은 지은 앞에 와서 손목시계를 보며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알고 있나요? 그 순간 주위의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바닥을 닦던 손을 멈추었고 진열대를 정리하던 태현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발끝으로 바닥을 톡톡 차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태현 씨, 당신도 똑같이 방치하네요. 왜 이런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나요? 진열대 상태가 이건 뭐죠? VIP 행사 준비를 이렇게 하다가 누가 책임지게 될 건가요? 태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강현 부장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직도 걸레질을 하다니. VIP들이 오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의 말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곧 치우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 치우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정리하세요. 이런 모습은 절대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과 일하면 힘드네요. 이강현이 사라진 후 지은이 조용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런 일은 익숙하니까요. 다른 팀에서 이강현 부장이 오늘 잘하면 승진할 거래요. 그래서 오늘 직원들이 다들 긴장한 상태로 일하고 있어요. 복잡해요. 그때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통역사가 갑자기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세진이 헐레벌떡 이강현에게 달려가면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긴급한 메시지가 열려 있었습니다. 이강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게 진정되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오세진은 땀에 젖은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통역사가 사고로 인해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연락이 방금 왔습니다. 이강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야, 행사 시작까지 5분 남았어.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다니. 그동안 뭘 한 거야?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한 거야? 분노에 찬 그의 목소리는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의 직원들은 손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사장님도 오시는 중요한 VIP 행사인데 이런 상황은 도대체 뭐냐? 이강현은 오세진에게 다가가며 겁을 주듯이 눈을 번쩍이는 듯 했습니다. 너, 이 일 끝나고 사무실에 와. 오세진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이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사죄하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봐. 시간이 없다면 내가 하던가. 이강현이 크게 외쳤습니다. 행사 시작까지 3분 남았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너는 잘리는 거야? 이해했지? 행 사장은 갑자기 긴장감이 감돌며 조용해졌습니다. 오세진은 허둥지둥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뒤덮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사장님,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입구 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울리며 행 사장 전체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강현은 급히 넥타이를 매고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한정우 사장과 노승우 회장이 천천히 행 사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강현은 깊이 숙여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한정우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강현의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박 부장,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고 있지? 실수 없이 완벽하게 진행하라고. 노승우 회장 또한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강현은 단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 행 사장 입구에서 또 다른 소란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입구 쪽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한 남성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투자기업 로엘 인터내셔널의 대표인 마이클 정이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미소와 느림보처럼 움직이는 걸음만으로도 행 사장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강현은 억지로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통역사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불안하게 떠올랐습니다. 행 사장은 점점 더 조여드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고급 브랜드 매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고급 음악이 흐르며 분위기는 즉각 고조되었습니다. 샴페인이 곳곳에서 따르며 명품 브랜드의 신제품들이 화려한 빛을 발산하였습니다. 사회자의 매끄러운 진행 속에 무대에서는 브랜드 대표의 환영 발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분위기는 격식 있고 완벽하게 준비된 고급 행사라는 느낌을 줬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는 이강현과 직원들의 얼굴에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태현이 굳은 얼굴로 속삭일 때 이강현은 이를 악물고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지은도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했습니다. 이강현이 소리를 지르며 작게 외쳤습니다. 이강현 부장의 마음을 모르는 가운데 행사 진행은 원활하게 이어졌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쥐고 밝은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어 이강현 부장에게 급히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강현 부장이 저를 바라보자마자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만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마음이 위축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불안해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 안에서 뭔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리의 크기는 작지만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강현 부장님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청소하던 이 노인이 무슨 통역을 하겠다고 저럴까 싶었을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진심으로 말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괜찮을 것입니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제가 부장님께서 나쁜 소리를 듣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장님은 잠시 저를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고민하는 듯한 눈빛의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상황은 점차 긴박해졌고 VIP 연설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지금 제 복장은 통역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속히 옷을 갈아입고 무대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행사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장소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VIP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도 조용히 한 걸음씩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쏟아지는 곳에 서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느끼는 무대의 긴장감이었습니다. 뒤쪽에서 직원들의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혼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일부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또한 소외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바닥을 닦으며 익숙하게 받아왔던 시선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움켜잡았습니다. VIP가 연설을 시작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자리했습니다. 그의 첫 마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서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즉시 행사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날입니다. 이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더 이상 어떤 속삭임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강현 부장의 경직된 표정 또한 서서히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던 직원들의 얼굴에도 놀람과 당황이 섞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 세월을 간직했던 제 목소리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저는 통역사가 되기 위해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 꿈이었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것, 저에게 그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직업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인 여건은 좋지 않았고 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저는 낯선 땅에 발을 내디디며 잘 먹고 꿈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갔습니다. 낮에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그 시절은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던 어느 날 한 집에서 고용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마치 잡지에서나 볼 법한 아늑하고 우아한 저택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흰색 외벽과 잘 가꾸어진 정원, 창밖으로 보이는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가족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한서영이었습니다. 외모부터 격조가 있고 따뜻한 분이었다고 기억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친절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그녀는 주방에서 저를 직접 맞이하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특별한 존재는 그녀의 어린 아들, 지민이었습니다. 지민은 무척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던 그 아이도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의 순수한 눈빛과 끝없는 호기심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학업을 도우며 아이와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억 속의 지민은 금발머리에 큰 파란 눈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책을 읽어주면 그의 눈이 반짝이며 집중했고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는 서툰 발음으로 따라하며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한서영은 그 시기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민을 맡기곤 했습니다. 저는 지민에게 책을 읽어주고 퍼즐을 맞추거나 때때로 공원에 데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저에게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평소와 같이 조용했습니다.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저는 지민이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한서영이 늦을 거라고 했거든요. 이 소리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급히 지민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지민은 제 표정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낯선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거실을 가로지르며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두려움을 억눌러 주방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가장 무거운 주물 프라이팬을 손에 쥐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깊이 숨을 쉬며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면서 주방의 냄비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은 잠시 멈췄지만 곧 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들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저를 밀어 넘어뜨리려 했고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팔로 밀어내며 몸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누군가 주먹을 휘두른 것입니다. 얼굴을 가격당했지만 저는 다시 일어나 프라이팬을 힘껏 휘둘렀습니다. 쾅 하고 소리가 나며 한 명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이 제 허리를 가격했고 저는 무릎이 꺾이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며 부엌에서 무겁고 날카롭게 쓸 수 있는 냄비를 들어 강도들로부터 지민을 보호하기 위해 또 한 번 휘둘렀습니다. 도둑들은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했고 그 기회를 이용해 저는 현관문을 열고 전력으로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이웃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도둑들은 그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쳤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저는 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민은 방 안에서 자신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모두 끝났어요. 통역사가 될 수 있을까요? 몸이 아프다 보니 그런 것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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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
정순, 정순, 정순, 정순, 정순, 정순, 정순, 정순, 정순, 정순, 정순, 정순, 정순, 정순, 정순, 정순, 정순, 정순, 정순, 정순, 정순, 정순, 정순, 정순, 정순, 정순, 정순, 정순, 정순, 정순.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 위에 올라왔습니다. 한서영은 그런 지민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제 손을 꼭 잡고 따뜻한 시선으로 소곤거렸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더욱 단단히 잡고 그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잠시 후 한서영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네이클로버 펜던트가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펜던트를 손에 쥐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한서영은 고개를 저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의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제 예상과는 다르게 흐르곤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은 얼어붙은 듯했고 모든 것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국내로 향하는 일정을 여러 차례 미뤘고 결국 저는 짐을 챙겨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동생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기 위암에 걸려 계셨습니다. 병실에서 마주한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가늘고 창백한 얼굴, 어디론가 초점을 잃은 눈빛이 제 가슴을 아프게 찢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가족의 중심인 아버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의 병원비, 치료비, 동생의 학비, 그 모든 현실 속에서 제 꿈은 사치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저는 통역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희망의 조각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살아왔고 지금 저는 제가 꿈꾸던 통역사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문장이 마이크를 통해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뒤편에서 직원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소음을 잊고 오직 한 사람, VIP의 목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저희의 오랜 파트너십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저는 단 한 번의 주저없이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VIP의 말이 계속될수록 4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상호 성공과 함께 발전하는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강현 부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았고 뒤에서 지은 씨와 태현 씨도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날 무렵 VIP의 시선이 서서히 저를 향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그의 눈에서 묘한 낯섦과 동시에 어딘가 익숙한 감정이 담긴 시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늘 저를 이 백화점에 초대해 주신 사장님과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무대 위 VIP에게 집중된 채 그의 다음 말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감사드려야 할 분이 계십니다. 순간 행사장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VIP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다시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제 인생에는 또 다른 어머니 같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어머니가 바쁘실 때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그분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척 고민이 많았고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를 위해 자신의 앞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분은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 상처는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항상 그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분은 제 곁에서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고 저 역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그의 말이 제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때야 그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것은 분명했으며 네잎 클로버 모양의 목걸이였습니다. 그날 병원 침대 위에서 한서영이 제게 쥐어준 그 목걸이, 행운과 감사의 상징으로 저에게 전달되었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순간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고 저는 통역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입술은 굳어버렸고 목소리가 떨려 나오질 않았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반상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무의식 중에 몸이 그를 향해 움직였고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행사는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이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지민은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그리움과 마침내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행사는 잠시 정지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왜 둘이 껴안고 울고 있는 건지,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게점 회장과 사장 그리고 모든 VIP 손님들도 놀라워하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지민과 저는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며 진정했습니다. 행사장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과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지민은 다시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차분히 서서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린 시절 저를 돌봐주신 또 다른 어머니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고 그 시선 속에서 저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윤정희입니다. 단순히 저를 돌봐주셨던 분이 아니라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행사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롯데백화점 회장과 사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회장님, 박 사장님, 그녀를 다시 만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앞으로 롯데백화점에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행사장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슬픔과 아픔이 따뜻한 감동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민은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저 역시 손을 단단히 쥐며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간과 공간이 정지한 듯 했습니다. 오랜 세월의 기다림이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찬 그 단 한 번의 포옹 속에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행사장의 웅성거림이 점차 잦아들고 사람들은 여전히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감동과 놀라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박수 소리에 여운이 서서히 사라질 즈음 저를 향해 제일 먼저 다가온 사람은 이강현 부장이었습니다. 박 부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무시하던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존경과 감동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행사 덕분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기 전 지은 씨와 성우 씨가 저에게 급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지셨어요. 우와, 우리가 알고 있던 할머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지은 씨는 제 손을 단단히 잡고 감동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우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셨어요. 오늘 할머니 덕분에 저희는 잊지 못할 순간을 경험했어요. 그때 회장님과 사장님이 저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훌륭한 연설과 통역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깊은 존경을 표시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장님도 저에게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윤정희 선생님, 덕분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의미 있는 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들은 곧 이강현 부장님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박 부장님, 이렇게 훌륭한 분을 행사에 초대하다니. 정말 잘하셨어요. 이렇게 대단한 분을 찾다니. 당신은 정말 대단하네요. 회장님의 칭찬에 박 부장은 잠깐 당혹스러워했지만 곧 허리를 숙여서 대답했습니다. 과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저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 씨와 성우 씨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습니다. 행사장의 감동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또다시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VIP. 이제 어른이 된 지민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 앞에 섰습니다. 지민은 잠시 숨을 고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오래 머물 것입니다. 많은 중요한 회사의 회의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제 인터뷰어가 될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40년 전 꿈을 포기했던 날 이후로 다시는 느껴보지 못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잠시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제 꿈을 향해 한 발 내딛었습니다. 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지금이라도 두 번째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